안녕하세요. 마음재산 천조입니다. 오늘은 나를 아프게 한 건 항상 나였다. 이세진 지음의 5번째 이야기. 진짜 외모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읽어보겠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불편해진다. 외모는 세상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보이는 나의 상징 같은 영역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얘기하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쉽기도 하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볍게 자주 언급되는 주제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와 더불어 외모가 아닐까 싶다. 옷이 멋지네. 살 빠진 것 같은데? 오늘 머리 잘 됐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기로 선택한 모든 것은 피드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얼굴의 생김새를 포함해서 남의 신체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말하는 자의 의도가 어쨌든 해석은 듣는 자의 몫이다. 너는 먹는 만큼 살이 안 찌나 봐. 내 애인은 키가 엄청 커. 피부가 어쩜 그렇게 하얘요? 가끔씩 듣는 외모에 대한 칭찬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자주 만나는 사람 혹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 만날 때마다 나의 외모에 대해 세세하게 피드백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신경 쓰게 되어가며 피곤함을 느낀다. 애인이 날씬한 몸을 칭찬한다면 나는 살이 찌면 안 되나 봐. 애인이 메이크업한 얼굴을 칭찬하면 사실 민낯은 이렇지 않은데 맨 얼굴 보면 실망하겠네. 외모에 대해 찬사를 받는 순간에 달콤함이 잊히지 않는다면 반대로 외모에 대해 비난이 섞인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커진다. 외모에 대한 찬사도 비난도 평가이기 때문이다. 나는 슬림한 게 매력적인 것 같아. 먹고 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살찌는 건 막아야 해. 내 애인은 내 외모 때문에 만나는 것 같아. 더 예쁜 사람이 생기면 떠나겠지? 역시 완벽하게 세팅했더니 다들 예쁘다고 하네. 완벽하게 세팅하지 않은 모습은 무시당할 거야. 코로나19로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되면서 나타나는 외모 관련 걱정도 자주 듣는다. 마스크를 벗는 순간 상대방이 내 외모에 실망하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이 따라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눈의 생김새는 자신 있는데 코나 입술이나 피부, 전체적인 얼굴의 균형 등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 뒤에 자신을 가린다. 외모 또한 중요한 나의 일부지만 어느 순간 나의 가치를 외모로 한정 짓는다면 나의 내면은 공허함을 호소한다. 내 외모가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겠지? 내 외모가 이렇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겉과 속의 괴리감은 더욱 커진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유한 매력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매력을 믿기 어려워한다. 칭찬을 듣더라도 긍정적인 기분은 잠시뿐. 이 말이 진짠가? 의심하기도 하고 오히려 역시 내 외모만이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꾸밀 때랑 안 꾸몄을 때 사람들 대접이 너무 다르잖아.
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데 머무르기보다는 외모만을 칭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섭게 느끼는 일도 많다. 만약 속은 허한데 외면만 가득 채운다면 그 모습은 어떨까? SNS 속에 찰나의 사진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감쪽같이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세상에서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하다 보면 감췄던 마음속 어두움이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의 마음도 외모처럼 마음속 어두움이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의 마음도 외모처럼 자세히 보면 그 모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빛나는 외모 뒤에 숨겨진 어둠. 승현과 수인 커플은 선남선녀의 대명사로 불린다. 이들은 SNS에서 멋진 비주얼로 유명하다. 그들이 커플 사진을 올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해와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그런데 승현 씨의 속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매우 달랐다. SNS에는 왜 이렇게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몸도 좋고 비싼 음식도 매일 먹으러 다니고 저만 이렇게 돈 한 푼에 벌벌 떠는 것 같아 초라해요. 이것 좀 보세요. 다들 너무 멋지죠? 라고 말하는 승현 씨에게 나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SNS 이미지는 어떤지 물었다. 저는 이 한 장 건지려고 엄청 노력한 거예요. 실제랑은 차이가 많죠. 보정 어플도 쓴 거고요. 사람들은 포장한 모습만 보고 찬사를 던지는데 사실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제가 꾸미던 안 꾸미던 상관없이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수인이도 제 외모 때문에 만나는 게 클걸요? 사실 수인이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제 외모, 특히 키가 수인이 기준에 미달했다면 저를 만났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수인이의 겉모습에 매력을 느낀 게 사실이니까요. 수인이가 누가 봐도 우아할 정도의 비주얼을 가져서 더 제 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느끼긴 했어요. 수인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연애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게 사랑이 맞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SNS 스타인 승현 씨는 이처럼 겉보기와는 달리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일은 승현 씨만의 일이 아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주위에 심심치 않게 보인다. 그들이 빛나는 외모에 비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은 유독 더 어둡다. 외모가 평가의 잣대가 될 때, 우리나라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인생사진 문화를 분석한 2020년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인 여성에게 외모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연출하는 행위, 즉 개인이 마치 연예인 화보를 촬영하듯 자신의 외모를 선별하여 노출함으로써 자신이 사회에 차지하는 객관적인 위치를 가늠한다. 여기서 외모는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사회적 평판이지만 권력으로 작용한다. 내면의 가치보다는 외면의 가치가 중시되는 외모지상주의의 사회.
다른 말로 루키즘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외모가 권력이 된다. 외모가 권력이 된다는 관념은 남성의 외모 관리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조사한 15세에서 34세 남성 외모 관리 실태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대부분은 지난 1년 내에 외모를 관리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꾸준히 외모를 관리하는 동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자신감 획득, 스스로의 만족감, 대인관계 유지, 그리고 사회적 성공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개인의 외모는 20대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에서 가치를 발휘한다. 블라인드 취업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취업 면접에서 외모 관리에 기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20년 회사 생활 후 승진 평가에 임할 때도 여전히 외모는 평가된다. 공개적인 평가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말이다.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외모는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승현 씨 커플도 다르지 않았다. 데이트할 때만큼은 풀 메이크업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깔끔하게 신경 썼다. 과연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승현 씨는 결국 타인에 의해 자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소위 말하는 자신의 급과 위치가 어디인지를 신경 쓰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했고, 자신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외모를 보며 등급을 매기면서 평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도 모르게 내면화한 외모지상주의적 사고는 우리 모두를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외모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끊임없이 외모에 신경 쓰는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생각보다 불편한 일이다. 외모 자체에 신경 쓰는 것은 곧 외부 세상에 드러나는 이는 단지 권력이나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거머쥐겠다는 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숨겨져 있는 가능성이 높다. 끊임없이 외모에 신경 쓰는 자기를 발견했다면 외모로 평가하는 사회에서 함부로 판단받지 않기 위해 외모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차례다. 타인으로부터 평가당하는 것을 유쾌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나의 외모에 대해 지적이라도 받는다면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마음에 큰 상흔이 남을 수 있다. 생김새뿐만 아니라 표정, 자세,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갖추고 있는 모든 것이 평가의 대상이며 소위 학벌, 직업, 사는 곳 등등에 온통 급이 매겨진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평가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전략을 갖고 살아야 나에게 이롭다. 계속해서 방어만 하거나 평가에 신경 쓰면서 살아왔다면 한 번쯤은 멈춰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는 느낌이 든다면 말이다. 외모는 나이 듦과 직결되는 변수라 노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고 평생 살아간다면 늘 같은 문제가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는 수능 점수가 우열을 가리는 하나의 척도다. 사회생활을 하는 20대 중반부터 30대는 외모가 우월성을 판가름한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가치관이므로 학생 시절의 수능 점수처럼 남들보다 우월하지 않으면 실제로 내가 어떤 것을 가졌더라도 별거 아니라고 착각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나 높은 수능 점수나 아름다운 외모만을 우대하는 세상에서도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가치관을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 세상으로부터 주입된 가치관을 걷어내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모양인지 성찰해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삶은 내 것이 되어간다. 그땐 그 누가 내 외모 혹은 어떤 것에 대해 평가한다 해도 단단한 내면으로 나를 지켜낼 수 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비난을 던질 자격은 없다. 타당한 지적이 아니라면 받아쳐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더욱 시급한 이유다. 오늘은 길을 걷다가 아버지와 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큰 키에 잘생김, 날씬함 그런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는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모습, 아이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길, 손을 잡는 모습, 외모보다 그 행동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갈 때 남자들만큼 눈이 그 여성을 향하고 이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 서글퍼지기도 하고 아빠와 딸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움은 서로 사랑하는 눈빛을 교환할 때 비춰지는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며 저도 자신감 있게 걸어왔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6번째, 걱정하는 것도 습관이다.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재산 천조였습니다.